그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개는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피고인 3자 공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공모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서 전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김광도 부장. 어제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어찌됐든 공판 준비기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공판정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긴 했어요. 뭐 잠깐 이제 법정도 처음으로 한 1분 정도 그 앉아있는 모습도 좀 촬영도 허가를 했는데 하나하나 모습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잡히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수의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하색 그 수의를 이제 이게 반드시 지금 현재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형이 확정되진 않았으니까. 그 수용자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수의를 입고 나오는 거는 아마 대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표정에 보면은 일단 안경은 본인의 얼굴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안경 써야 또 사람이 좀 조금 이미지가 나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달라진 모습은 눈빛이 그 전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을 때만 해도 눈빛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보니까 뭐 원래 공황장애는 아닌 거로 밝혀졌습니다만 네. 공황장애라고 본인이 표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든 눈빛이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퇴장할 때는 이렇게 뭐 덩척서도 막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 어찌 보면 노려보는 듯한 것도 했었고 또 하나는 염색을 안 했는지 하얀 머리가 가끔 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어떻든 어저께 반드시 그 일종의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 안 해도 출석한 이유는 네. 앞으로 이 법률 사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법률 미꾸라지라 그럴까요?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그리고 형량을 최소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거로 보입니다. 자, 어제 끝날 때 법정을 나갈 때 최순실 씨의 눈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다. 이게 2달 전에는 분명히 검찰청사에 도착할 때 최순실 씨의 눈빛은 거의 뭐 제대로 앞 사람을 뭐 보지도 못할 정도로 약간의 두려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불과 2달 만에 완전히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뭐 그거 이전에 레이저 눈빛의 원조가 저기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 레이저 눈빛 아닙니까? 네. 또 우병우 씨도 지난번 검찰 출석 때도 레이저를 쏴가지고 또 말이 많았는데 네. 어제 최순실 씨 그 처음에 들어와서는 고개 싹 숙이고 다 속어지 있었죠. 예. 아마 그런 것들도 변호사들이 코치를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 눈을 의식해서 국민들의 네. 시선을 의식해서 좀 다소곳한 모습을 보여라. 뭐가 튀는 모습 보이면 안 좋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도 철수하고 나왔을 때 마지막에 그 찍은 눈빛을 보면은 살아있는 네. 정도가 아니라 레이저가 그냥 콱콱콱 나오는 거 보고 레이저 원조가 저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초창기에 그 변호사한테도 제가 무기징역 받는 거죠. 이렇게 겁을 좀 먹었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변호사도 그런 그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뭐 변호인도 상당히 자신감을 넣어주고 격려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받아봤자 몇 년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안 나와도 된 것도 그때 나온 것은 끝까지 내가 다투겠다. 특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변호인들이 완전 무죄를 지금 주장한 것처럼 본인도 다 지금 죄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강력히 표명을 했어요. 전에 검찰 들어갈 때는 죽을 죄를 졌다든지 어제는 내가 무슨 죄야. 그렇죠. 내가 무슨 죽이려냐. 네. 뭐 이런 네.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 재판이 만만치 않은 그런
재판이 될 것 같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표현은 조금 약간 죽일 뒤의 표현은 조심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최순실 씨가 결국 한 달 반여 동안 밖이랑 단절되었던 네. 거죠. 지금 보면은 본인이 들어갈 때 분위기와 지금 사회 분위기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탄핵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변호인만 아까 고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변호인만을 접견하다 보면요. 변호인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바뀐 표정을 드러내는 것은 어쨌든 들어가기 전까지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분노한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하면서 상당 부분 뭐 변명할 그런 논리 자체를 구축했다고 지금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더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어쨌든 미꾸라지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는 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네. 네. 호 소장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눈빛이 달라진 만큼 네. 어제 또박또박 또 보면 변호인도 여기 있고 최순실 씨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때도 네.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했고 최순실 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마치 이게 각본이 짜여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입장들이 지금 같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뭐 변호사의 조력도 있었겠지만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아, 보이지 않는 손이 귀국할 있다? 때부터 네.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할 때부터 하나같이 이게 정확한 작전 플랜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검은 그림자들의 작전이 진행되는 그 구체적 증거로 하나 나왔던 게 뭔가 하면은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네. 이 답변을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농단하는 이런 네.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내가 형량이 별로 안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청문회 농단도 했고 네. 이제는 드디어 법정까지 농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단 상관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네. 저도 한 말씀 붙이면은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 변호인 또 안종범 씨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아까 이제 그 말을 좀 네. 방송에 적절치 않은 네, 네, 말을 네. 썼습니다만 아이고, 내가 무슨 죽일 사람이냐.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국정농단을 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1,000만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나는 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저 청와대 대변인도 네. 1%도 안 되는 거다 해서 네. 국정농단의 부분도 약화시킨 데다가 물타기하는 데다가 네. 특히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친박 의원들까지 지금 그걸 네. 가지고 국회 특위에서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위증 공모를 했는지 네, 말았는지 네, 네. 갖고 그러니까 친박, 청와대, 네. 또 최순실 이 변호인과 이런 공교롭게도 다 이렇게 사람들 간에 맞아떨어진다, 네, 이거네. 딱 네. 말해들어서 핵심 부분을 완전히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번 사건의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이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저쪽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네, 먼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단이 움직인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어저께 최순실 씨와 이제 최순실 변호인이 네. 움직이는 게 완전히 대응이 닮은 꼴이에요. 네, 닮은 꼴이다. 닮은 네. 꼴이다.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완전히 어저께 전면 부인한 거 11가지 혐의 사실상 다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박 대통령 측도 13가지 혐의를 예. 소위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이런 게 똑같은 데다가 그리고 그 전에 그 최순실씨가 죽을 죄를 지었다가 하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하는 네. 이런 점이 똑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핵심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게 부인하고 이거를 다시 논쟁을 삼자라는 거고 또 네, 태블릿 PC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변호인단도 보면은 저 헌재에서 특검과 검찰에 자료 요청한 것도 네. 그런 헌재법의 위반 아니냐. 네, 문제점이 이의 있죠. 신청을 네. 하는 이런 것들 증거 능력에 관해서도 서로 완전히 이 제동을 걸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똑같은 전략인데 그게 목적은 뭐냐 하면 네. 결국에는 시간을 끌어서 네. 그 사법부의 어떤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나 그 사이에 여론의 약간의 변화를 노리는 네. 어떤 그러한 전략에서 똑같다고 보고 역시 상의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저는 자, 지금 이 법정 사건에서 전략이다. 수사에 네. 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네. 뭐 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네. 최순실 씨 그 일파까지 해가지고 네.
셋 다 항상 지금 보면은 테크니컬 파울에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법률적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오만한 자세가 보이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네. 되면 추가적인 증언자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더 곤란한 입장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 대통령도 수사 거부하고 이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 조리장 하시던 분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병우 수석도 처음에 팔짱을 낄 수 있었던 거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뭐 법인차 리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다가 지금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수사 압력을 넣었다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최순실 씨도 보면은 본인이 처음에 수사를 농단할 수 있다 보고 WK나 자기 사실 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고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그들에 의해서 증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최순실의 태도라는 것도 지금 변호인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자신감이 생긴 상태이겠지만은 지금 주변에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법률적 상황을 도와주고자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 또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야당 측의 제보나 아니면 여당 측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새로운 국면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만 이제 박영수 특검이 본격적으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을 불러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전 남편 신주평 씨가 이렇게 인터뷰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태도나 이런 거에서 무시하는 경향을 솔직히 받긴 했었죠. 애기 100일 그걸 하면서 사위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 선물해 주시긴 하셨는데 시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은 다 놓고 나왔었어요. 자, 김강동 기자. 이 박영수 특검이 이 신주평 씨를 직접 불렀다는 것은 결국 독일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어떤 형태로든 국내에 불러들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은 뭔가 이제 성과를 내려면 네. 검찰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그렇죠. 밝혀내야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정유라 씨를 지금 검찰이 조사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직접 불러서 조사해가지고 정유라 씨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러니까 일단은 정유라 씨도 여러 가지 그 의회에서 이제 송금해서 네. 독일에 있는 대로 이제 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최순실 씨 관련도 있습니다. 정유라 씨에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관리의 특혜 의혹들, 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직접 불러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소재지 파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사전에 정유라 씨의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좀 파악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사실 헤어진 입장이죠. 네, 네, 그렇죠. 위해서 사전에 정지 작업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유라 씨는 지금 독일에서 한 8명 정도의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체포해서 넘기겠다고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정유라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정유라 씨가 한때 거주했던 것은 알려졌던 곳인데 여전히 묘연한 독일의 한 교회 쪽 그 목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lso am letzten Sonntag klingelte es an unserer Tür. Vor der Tür standen 3 Koreaner, vor allen Dingen hier Mr. An aus Korea. Er wollte wissen, ob hier Yuba Chung wohnt. Wir haben gesagt, hier wohnt keine Yuba Chung. 자, 아마 저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 교회 앞에 갔을 때 그 담당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정유라는 어디 있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한번 특검이 어떻게든 지금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렇죠. 그 전에 안민석 의원 미국에도 쫓아가고 독일에도 쫓아가고 진짜 네. 열심히는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성과가 없어서 그게 좀 좀 아쉽긴 합니다. 기다려봐야죠.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성과가 네.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제 뭐 그 특검으로서는 정유라 씨를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뭐 전에도 검찰 수사 때도 정유라 씨 그 변호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통화가 되고 있고 정유라 씨하고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부르면은 오겠다고 그때 그렇게까지 그 변호인이 이렇게 언론한테도 얘기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은 어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유라 씨가 지금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네. 또 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보디가드도 있고 네. 말은 어디다가 처분했는지 모르지만 말 끌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 명이 팀으로 움직인다는 그 팀으로 얘기죠.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독일 경찰들도 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자금 세탁 그런 의혹들도 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독일 경찰이라든가 그 공안기관에서도 정유라 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늘 추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독일 쪽에서도 뭐 한국 검찰에서 뭐 요청을 하면은 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뭐 신병을 확보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유라 씨가 나 못 들어가겠다 하면 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유라 입장에서도 일단 들어와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기 부모도 지금 구속된 그렇죠.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네. 본인도 들어와서 해명을 해야지 네. 계속 외국에 독일에서 지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는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게 이제 정유라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를 저는 계속 특별수사축소본부를 했는데 네. 계좌 추적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 처음에 법인 이제 추적만 했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 네. 검찰에서 예를 들면 그 최순실 씨 개인 계좌들하고 네. 주변 관련인들의 개인 계좌 수사를 전혀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자금 관리 담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장순호 씨예요. 네. 이 사람이 이행업을 했던 네. 분인데 그 최순실 씨하고 20년간의 인연이라거든요. 네. 심지어 외국 나갈 때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좌와 이 사람 주변 지인들의 계좌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동안에 최순실 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아마 좀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재무이사를 했거든요. 네. 더 플레이그라운드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던 회사 아닙니까?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 금전적 이득을 취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개인들의 계좌를 철저하게 조사해봐야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틀림없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보다 나은 걸 내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이요. 이러니까 결국 이 정유라가 독일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다닌다면 당장 뭐 돈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지금 독일 검찰은 이 돈 수당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검찰 네. 측에 독일 검찰 측에서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검찰에서 협조가 오면은 우리도 네.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리고 지금 사실 정유라 씨가 사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조력자 없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동선을 짜주는 사람,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 자금을 여기 송금한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적이 가능한 상태에서 네. 지금 그 과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이 다해지고 있느냐에 대해 네.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여론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앞으로도 아마 정유라 씨가 어쨌든 청문회 불출석할 것이고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를 못하면 제대로 특검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맹탕 특검 얘기를 또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